자, 오늘은 삼각함수에 대한 첫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막 체했는지 몸에 엄청 열이 올라가지고 오늘 강의 촬영을 많이 못했네. 이것도 영상 이 개념 설명이랑 문제풀이랑 또 다른 날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좀 시간 많았는데 뭐 코로나 하지만 선생님은 집 밖으로는 술 사러 편의점 말고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어제 좀 과식해서 체한 것 같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이거 찍는 시점이 지금 설 연휴 시작된 토요일이거든. 여러분들 명절날 많이 처먹지 마시고 돼지 새끼들. 자, 갑시다. 자, 삼각함수 첫 번째 시간. 일단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각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일반각, 그냥 각이 아니라 일반각이야. 오케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각,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X축 Y축으로 하는 게 편해. X축 Y축 그려놓고 얘기를 합시다. 쓱. 딱 안 붙어? 이씨, 그지? 이씨. 자, 이 점을 원점으로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X축 오른쪽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Y 평면상에 아무데나 점 P가 있어서 원점에서 이걸 이어주면은 얘가 동경이라 그래. 자, 그러면 동경이 C초선으로부터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줍니다. 만약에 얘가 한 60도 정도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잘 봐. 지금부터 이제 약간 코미디인데, 자, 이 동경과 같은 일반 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각을 더 키워서 한 바퀴를 돌았네. 그 상태에서 딱 갔어. 어때? 똑같은 각이지. 그럼 얘가 한 바퀴 돌고 갔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치? 한 바퀴 더 돌면은 촥, 또 똑같은 각이지. 720도 더하기 60도, 그치? 다 같은 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치? 돌리게 티가 안 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요 일반 각을 어떻게 보통 나타내냐면 360도를 몇 바퀴 돌렸는지 알아? 몰라. 그래서 n 바퀴 돌렸다. n은 뭐 한 바퀴든 두 바퀴든 상관없이 그때 다르겠죠, 문제 조건에 따라서. 그지? 60도를 n 바퀴 돌렸고 그 다음에 60도라는 각에 노달을 했다. 이런 식으로 360n을 붙여서 여지를 몇 바퀴 돌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서 각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일반각의 개념 이게 다야. 간단하지 뭐, 그죠? 자, 그리고 근데 좀 재밌는 거 봐봐. 선생님, 그렇게밖에 못 돌려요? 이건 어때요? 이거는 거꾸로 돌렸네? 거꾸로 돌려도 한 바퀴 돌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자, 수학에서 오른쪽이 플러스면 왼쪽은 마이너스, 그거 당연하죠, 그치? 방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부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로 돌면 부호가 플러스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부호가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360도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60도 또한 일반각이 들어가겠지. n에다 얼마 넣으면,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치? 그래서 이제 이때 n은 정수,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각의 부호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30도 하면은 이제 C초선에서부터 밑으로 30도, 시계 방향으로 30도 돌렸다 생각해도 되지. 마이너스 30도. 그럼 원래는 몇 도인 거야? 쭉 돌아서 330도였던 거죠. 그치? 이런 느낌으로 각을 표현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이게 일반각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이제 호도법. 아이고. 처음에는 이 각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각에 대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단원별로 선생님 잘게 쪼개서 영상 설명 쭉 이어갈 거예요. 호도법은 이제 각 다 단위야, 단위.
단위.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뭐 60도, 뭐 30도 이런 각의 단위는 60분법이에요. 그렇다고 하자고. 60분법. 그래서 도라는 각을 붙이는 건데 우리는 180도를 1파이라고 1파이에서 1은 쓰지 말고 파이라고 해서 파이 라디안의 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파이 라디안의 각이라고 나타내서 라디안이라는 이제 요거는 각의 단위인데 보통 생략해요. 그냥 안 써.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하는 방법은 이 숫자 뒤에 아무런 단위도 붙지 않으면은 각을 나타내는 요 단원에서는 라디안의 각도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라디안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요. 1라디안 1라디안은 뭘까? 파이 라디안이 3.1 파이가 3.14잖아, 그지? 그래서 양쪽을 파이로 나누면 돼요. 대충 찾아보자면 3.14로 180도를 나눈 거니까 약 대충 정말 대충 약 하면 대충 60도 언저리 1이라고 치면 이제 1이라서 우리가 1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파이라는 무리수를 이용해서 라디안의 각도를 나타내고 이렇게 각 단위를 맞추는 과정을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180도를 파이로 맞춰서 매번 다 찾아주시면 좋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이 단원 강의 맨 마지막에 이것저것 소개해줄 게 있는데 그거 하면서 다 외워질 거예요. 자, 우리 삼각함수 문제 풀이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일반 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 3, 4분면에 있는 것은 하면 이제 3, 4분면이라 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시초선으로부터 최소 180도, 최대 270도 사이에 있는 각을 3, 4분면의 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각을 대충 세타라고 하자면 어이구 아이패드가 이 기능이 안 된다는 걸 까먹었어. 그래서 이 세타라는 애는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다 이거야. 자, 근데 이거는 360도와 0도 사이로 나타낸 가장 간단한 각인 거고 일반 각은 이제 몇 바퀴 돌려도 똑같다. 기본적으로 360도를 몇 배를 더한 개념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거 너무 각도가 크니까 0도와 360도 사이의 범위로 좁히는 거야. 빼가지고 빼기 360도 하면은 여기 60도 되죠. 그럼 이거 1, 4분면의 각이 됩니다. 870은 너무 크니까 720을 한 번에 빼버려. 두 바퀴. 그러면은 얼마야? 150도. 150도 2, 4분면이죠. 1560인데 1440도 빼버리면 돼. 이거 4바퀴. 4바퀴 빼버리면은 120도. 그치? 얘도 2, 4분면이죠. 이건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더하기 720을 해버려. 그러면 마이너스 30도. 그치? 더하기 360을 해버리면은 이거 330도네. 이거 4, 4분면이죠. 답이 또 항상 이런 건 답이 맨 마지막에 나와. 5번부터 풀었으면 한 방에 답 구한 거 아니야. 아우 억울해. 나만 억울한 거 느끼는 거 아니죠? 마이너스 1440도를 아니 플러스 1440도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150도가 되고요. 여기다가 170도 그치? 360도를 또 더해주면은 190도가 되죠. 190도는 드디어 요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알았죠? 각은 항상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일반각이다 하지만 우린 계산하기 위해서는 0도와 360도 사이의 각도로 줄여주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두 번째.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세타가 2, 4분면의 각. 세타를 몇 바퀴 돌아서 알파라는 각에 도달을 했는데 이 알파라는 각이 2, 4분면을 나타내는 90도와 180도 사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일반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반각. 아이고. 자, 그래서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구하라는데 이 세타라는 범위를 정확하게 찾아볼 거야.
이거를 더해서 360n 더하기 알파는 360n 더하기 180도 360n 더하기 90도. 그러면은 이렇게 360n을 다 더한 상태에서 가운데를 이제 되잖아. 그럼 세타인데 이걸 3으로 나눈다. 그럼 120도 n 더하기 60도 120도 n 더하기 30도. 자, n이 0일 때부터 숫자를 넣어보면은 30도에서 60도. 오케이. n이 1이면은 150도 180도. n이 2면은 270도 300도. 그렇지? n이 3되면 어떻게 될까? 3되면은 360도 나오죠? 이 360도는 말이야 한 바퀴 돌린 거잖아. 얘네가 한 바퀴 돌린 거랑 n이 3일 때는 n이 0일 때랑 똑같아. 그러면 서로 다른 각의 범위를 나타내는 게 총 3가지가 나오죠. 이 3가지 각의 범위가 각각 몇 사분면인지 우리 판단이 가능하잖아. 자, 1사분면, 2사분면, 3, 4사분면, 그치? 그래서 3, 4분면이 답이죠. 넘어갈게요. 좀 어려워 요거, 알았지? 너희들이 뭐가 어렵냐면 360을 안 붙여서 많이 틀려요. 붙이면 되는데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더 쉽게 하려다가 먼 길 고생하는 거야, 알았죠? 선생님이 보여주는 풀이를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이거 말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기네들이 이거보다 더 간단한 걸 원하더라고. 수학을 하는데 왜 간단한 걸 원하는지 모르겠어. 복잡한 거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이런 건데. 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파이가 180도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50도는 8분의 3 파이라는데 파이가 180도니까 8분의 3 곱하기 180이 되나 이게? 돼요? 약분 돼요? 뭐 4로 나누면 2, 45 이렇게 넘어가면은 100은 3 곱하기 45 뭐래? 기억 안 되지, 그치? 자, 니은은 150도는 6분의 5 곱하기 180도 30도 나오니까 3, 55, 180도 맞죠? 이렇게 하면 돼. 165도는 12분의 11 곱하기 180도 이렇게 하면 15도거든. 15도 곱하기 10이라면 165도 나오고요. 리을 240도 3분의 2 곱하기 180도 하면은 60, 6이 12, 120도잖아. 틀렸죠. 미음 4분의 7 파이는 4분의 7 곱하기 180도, 그쵸? 이게 45도 나오니까 45 곱하기 7하면 7, 5, 35, 315도 나오네. 그 다음에 비읍은 5분의 4 파이 5분의 4 곱하기 180도. 파이에다 180 넣어서 푸는 게 제일 편한 거야. 이게 32 128도. 아니지, 32가 아닌데 36도 24 144도 틀렸지. 뭐 150도 어떻게 나오는 거야? 되게 그럴싸하다. 니은, 디귿, 미음만 답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도 또 일반 각이 되는 내용인데 선생님은 아까 그 유형 2번이랑 유형 4번이 이 단어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거는 그 선이 똑같은 데 위치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 x축 그려놓고 C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을 하나 그릴 건데 뭐 0부터 파이 사이의 각이라고 하니까 세타가
대충 그냥 1, 4분면에다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이거를 P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해봐요. 이만큼 각이 세타야. 근데 6세타도 이거랑 같은 동경이다. 6세타는 이 각을 6배 했잖아. 6배 했으면 각이 좀 크네. 근데 같은 위치로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잘 봐. 여기서 이만큼 간 게 세타인데 6세타는 같은 동경을 나타낸다고? 6배나 했는데? 그러면 뭐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막 이렇게 돌다가 돌리고 돌리다가 딱 같은 데서 멈춘 거 아니야? 6세타가? 그쵸? 이런 느낌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몇 바퀴 돌고 돌아서 6세타다 이런 느낌으로. 적당히 돌린 건 한 바퀴만 돌린 건 아니고 두 바퀴나 세 바퀴도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냥 몇 바퀴 돌았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그림이야. 그러면 잘 봐. 봐야 되는데 잠깐만 됐어. 자, 몇 바퀴 돌아서 6세타까지 갔다가요. 이렇게 그치? 다시 세타만큼 빠꾸를 시키면은 처음 시초선으로 돌아와 버리지. 다시 몇 바퀴 돌아서 6세타만큼 보냈다가 세타만큼 빠꾸시키면 다시 시초선으로 돌아오죠. 각은 어디서부터 되는데? 시초선에서부터 되는데 6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뺐으면 다시 시초선이래.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한 애가 다시 여기서 멈췄다는 거는 일반 각으로 치면 0도를 말하는데 0도라는 거는 3도를 그냥 몇 바퀴 돌기만 했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최종적으로 어디서 끝나는가를 가지고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5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고 세타는 72도 곱하기 n이 돼서 n에다가 0부터 넣으면은 n 0은 안 되잖아요. 그치? n이 1일 때 세타는 72도, n이 2일 때 세타는 144도, n이 3이면은 세타는 216도니까 벌써 180도 넘어가네. 그치? 요거 두 개가 답으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림이. 애들 많이 못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막 진짜 똑같이 이렇게 풀어주거든. 잘 해봐요. 준비를. 알았죠? 똑같은 거 하나 더 나왔네. 그치? 한번 더 그려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이번엔 책이 개정돼서 다시 찍잖아. 근데 수업 문제, 아니 뭐 문제 다 똑같은데? 찍지 말고 그냥 편집만 할 걸 그랬나? 그치?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가 Y축 대칭이래. 잘 봐요. 이게 세타. Y축 대칭을 하나 그리고 얘는 몇 바퀴 돌아서 5세타. 알았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 어떻게 가냐? 얘는 또 달라. 몇 바퀴 돌고 돌아서 5세타까지 간 상태에서 세타만큼 더 내려버리면 이게 좌우가 똑같으니까 서로 대칭이잖아요. 여기 각이. 그지? 양쪽 각이 서로 같잖아요. 대칭이라. 그래서 5세타만큼 간 상태에서 세타만큼 더 내보내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어디서 끝나? 180도 넘어간 데서 끝나지?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가 지금 파이라는 범위 단위로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도 그걸로 바꿔주면은 여기도 파이로 나왔네.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2n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5분의 2n 파이니까 얘가 5분의 2파이, 5분의 4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저렇게 바뀌는 거지. 뭐 호도법을 배웠으니까. 여기도 2n 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해서 정리하면은 2n 플러스 1 파이가 6세타. 오케이? 세타는 6분의 2n 플러스 1 파이가 되죠. n에다가 0부터 넣는 거야. 6분의 파이 2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6분의 3파이. 이게 벌써 2분의 파이가 됐잖아. 그치? 벌써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범위 안에.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답으로 나와주는 겁니다. 넘어가죠. 이제 아마 부채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부채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 부채꼴 강의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보고 부채꼴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설명 듣고 봅시다. 자,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부채꼴 넓이와 호의 길이. 부채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을 세타, 라디안의 각도로 볼 거야. 지금부터 계속 라디안의 각도. 호의 길이 L은 R 곱하기 세타가 되고요. 넓이는 2분의 R 제곱 세타가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부채꼴의 정의 먼저 알려드리자면, 부채꼴은 항상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각을 측정해서 잡은 걸 부채꼴이라 그래. 가끔 선생님 이렇게 잘라놓고 얘가 부채꼴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라는 친구들인데, 이건 부채꼴 아니에요. 나도 뭔지 몰라요. 알았지? 너네 눈에 부채 모양으로 보인다고 다 부채가 되는 건 아니야.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 이 공식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고 차는 친구들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잘 봐봐. 원이라는 것도 부채꼴도 원의 한 일부기 때문에 그냥 원만 놓고 볼까? 원은 중심각이 어떻게 돼? 이거 다 해당되는 각이니까 2파이잖아, 그치? 원의 중심각대로 하자면 원의 둘레, 원의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2파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2파이 R이라는 공식이 나오죠. 원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2파이, 그치? 그러면 파이 R 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넓이 공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린 실제로 이 공식을 알게 모르게 써왔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공식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부채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문제로 가서 봅시다. 자, 부채꼴 호의 길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의 길이와 넓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면은 대충 감이 와 120도인데 둔각인데 나 지금 막 그리고 있죠. 그림은 적당히 참고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지름이 R, 호의 길이가 4파이라는데 원래 이게 R 곱하기 세타잖아. 그러면 3분의 2파이 R, 그죠? 그러면 R이 6인데, 자, 반지름이 6이고요. 부채꼴의 넓이를 B파이라고 하는데, 그치? 선생님이 이 넓이 공식에서 얘기 안 해준 게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넓이 공식에서 얘기 안 해준 게 있었는데, 봐봐. 2분의 1 R제곱 세타가 R 곱하기 R 세타잖아? 근데 이 R 세타를 우리가 L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 RL이라고 해서 둘레 곱하기 반지름, 호의 길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B파이는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지만 우리 반지름 6 곱하기 호의 길이 4파이, 이렇게 구해서 12파이를 구하면은 A는 6, B는 12 해서 답은 18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지? 넘어갑시다.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꼼뿔. 중심각이 세타고 반지름이, 모선의 길이가 9다. 모선이 여기에요. 여기 원뿔을 그려보면은 우리 도형 약한 친구들 꼭 있다고, 그치? 이렇게 이걸 원뿔이라 그러잖아. 여기가 모선이죠. 위면에 반지름이 이렇게 되고,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 원뿔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하면은 이 밑면의 둘레가 원뿔의 옆면의 호의 길이랑 같아야 원뿔이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6파이가 나와야 돼. 6파이, 그지? 그러면은 9세타가 6파이 이가 되는데,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라. 면적 구하면 되잖아. 면적, 그치?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6파이.
더하기 밑면 1의 넓이 339파이. 그러면은 27 더하기 9파이가 되겠네요. 36파이. 밑면과 옆면을 합쳐서 36파이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 중에 넓이 최대. 자, 반지름이 R, 중심각을 세타,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자, 둘레는 이 R에다가 L을 더한 거예요. 그치?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 뭔지 모르면 그냥 K. K는 상수.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치? 넓이는 2분의 1 RL을 이용하면 편한데 잘 봐봐. 합이 일정한데 합 일정 곱 최대를 묻고 있어. 합 일정 곱 아침보다 튀기는데 곱 최대. 합이 일정한데 곱이 최대를 묻는다. 이거 산술기하를 쓰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야. 이걸 볼 때 이거 산술기야 라고 한 친구들은 1학기 때 좀 연습을 많이 이런 거 과정을 연습 좀 많이 한 친구들이지. 그치? 자, ER 플러스 L이 K인데 산술기하대로 쓰면은 2 루트 2R을 그치? 어차피 이 지저분한 공식을 계산하자는 게 산술기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린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2R과 L이 서로 같은 더한 두 수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L은 R세타잖아. 근데 2R이 R세타래. 그럼 중심각이 얼마? 2 라디안의 각도였다라는 거지. 이 라디안의 각도일 때 중심각을 갖는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잘 보시면 둘레가 2R 더하기 L이었잖아. 근데 서로 같잖아. 그럼 4R이 둘레인데 그게 10이 나왔으니까 반지름은 2분의 5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산술계를 이렇게 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삼각함수라서 또 삼각함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오세요. 선생님이 매번 단원 찍을 때마다 약간 새로운 방식들을 막 접목시키고 있어서 약간 단원별로 좀 통일성, 왜냐면 찍는 순서도 센스하게 순서대로 찍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순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때 좀 바뀔 수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수강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알았죠? 삼각함수 내용 들어보고 우리 마지막 유형까지 달리는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삼각함수는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이 지식을 알기 전까지 알고 있는 내용은 삼각비라고 하는 겁니다. 삼각비. 직각 삼각형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삼각함수는 우리가 이제 30도, 60도, 45도, 90도 여기서 벗어나서 둔각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보편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x축과 y축 사이에 원을 하나 그려놓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한 점을 p라고 그려봅시다. 자, 여기를 x, y라고 딱 쓰자면 자, 원의 중심에서 p까지 이어졌을 때 이 거리가 반지름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 1이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 1과 코사인 세타 1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1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되냐, x축으로 점피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 무조건 x축으로 내리는 거야. 무조건. 그랬을 때 이게 사인이잖아. 그치? r분의 y. 글씨 보이죠? 왜 이렇게 작게 썼을까?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은 r분의 x. 그치? 탄젠트는 x분의 y. 이게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쓰는 방법은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똑같이 가면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예를 하나 더 들어줄 건데, 자, P2에 점이 있었다고 쳐봐. x, y 이렇게. 자, 그러면은
원점에서 또 이제 P2까지 이어졌을 때 이 거리를 반지름 R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한 아니야 잠깐만 X축 양의 방향에서 저기까지 재는 각을 세타2라 그러는 거란 말이야. 세타2 그렇지? 세타2 이때 P2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쭉 내려 그래가지고 사인은 우리가 하던 거랑 똑같아. 여기가 세타2지만 실은 얘가 세타2라고 생각하고 실은 여기가 세타2라 생각하고 그냥 사인 코사인 찾으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 위치를 바꿨더니 좀 불편하네. 사인 세타2는 코사인 세타2는 탄젠트 세타2는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너무 작다 그치? 실제로 엄청 작게 쓰는 거야 볼래? 진짜 작아요. 좀 깔끔하긴 한데 선생님이 갑자기 얇고 작은 글씨에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작게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자면 좌표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분면에서는 x좌표가 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x가 들어가 있는 이 코사인과 탄젠트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내가 그냥 사인 코사인 세타 이거 그냥 쓰기만 해볼게. 여기는 사인 세타 3 3, 4분면의 각이라서 3라고 생각하자고. 알았지? 여긴 사인 세타 4 코사인 세타 4 탄젠트 세타 4. 자 그러면 각각 위치에서 좌표의 부호를 고려해서 마이너스인 걸 찾아보자면 이쪽 3, 4분면은 xy 좌표가 다 마이너스야. 그러면 사인도 마이너스고 코사인도 마이너스인데 탄젠트는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나오겠지 그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사인은 R분의 Y R분의 Y 계속 똑같아. 계속 똑같은 거야. 원칙은 변하지 않아. 그럼 여기는 y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사인이 음수겠죠? 그리고 x분의 y인 탄젠트도 음수겠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1, 4분면에서는 모두 플러스고요 2, 4분면은 사인 3, 4분면 탄젠트 4, 4분면은 코사인이 플러스네요. 해서 그 유명한 올산타코가 나오는 겁니다.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올산타코 각각 위치별로 나와 있는 그 사분면에 따른 플러스 값을 갖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내용을 일단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으로 하던 건데 첫 번째로 중학교 때 하던 거랑 똑같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1이죠 그치? 두 번째로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C분의 S다. 이 두 가지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단원 맨 마지막에 각을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겁니다. 우리 그거 잘 외워오셔서 다음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 전까지 외워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풀이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풀이 마지막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함수를 찾는 방법인데 그 선생님이 삼각함수라는 거를 이제 원을 그리면서 얘기를 했죠. 무조건 어디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라? 무조건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라. 그래서 6, 마이너스 8이면 4, 4분면이란 말이야. 자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원래 이쪽으로 재는 거긴 해요. 이걸 세타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각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찾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밑변 6, 높이 8, 빗변 10이 6, 8, 10 기본이죠. 그럼 사인 세타는 10분의 8, 5분의 4
근데 자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6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인데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죠? 4사분면의 각이죠. 4사분면 올산타코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사인과 탄젠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데 이 삼각함수는 값이랑 부호랑 따로 생각하는 게 편해. 일단 숫자는 먼저 찾아놓고 부호는 이제 사분면을 따져서 그냥 따로 붙여주는 게 좀 더 편하다. 알겠죠? 그럼 나머지 계산만 하면 되죠. 5 사인 세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 더하기 3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12 아니 마이너스 4 미안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답이 되겠네. 그죠? 뭐 다 음수야. 변태같이 양수로 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사인과 코사인을 곱했더니 양수인데 코사인과 탄젠트를 곱했더니 음수다. 사인 코사인 부호 같고 탄젠트는 부호가 반대. 근데 올산타코에 의하면은 플러스가 나오려면 다 플러스거나 아니면 한 놈만 플러스야. 그러니까 얘 혼자 플러스고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3, 4분면이 되겠죠. 넘어가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이라 선생님은 귀찮게 쓰는 거 싫어하니까 간단하게 약자로만 쓸게요. 이렇게 자 근데 이 탄젠트라는 게 굉장히 계륵 같은 문자라 계륵 같은 식이라 계륵이 뭐냐면 참 쓸데없다고 안 쓸 수는 없는데 쓸데없어. 탄젠트는 항상 코사인 사인 코사인과 같이 나왔을 때 탄젠트는 분해해버리는 거야. 탄젠트는 코사인 분해 사인이라고 알았죠? C분의 C 더하기 S 플러스 1 S분의 S 플러스 C 마이너스 1. 자 이거를 곱하면은 분모는 CS SC 그치? 분자는 합차야. 자 그러면 SC분의 합차 전기압 제곱 풀면은 여기서 1을 빼지.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 지워진단 말이야. 얘네만 남아요. 답은 2가 되겠죠.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3, 4분면의 각이고 이거 그냥 부호 갖다 쓰라고 주는 거고 코사인 줬네. 대충 삼각형 그려. 쪽쪽쪽 17 세타 8 선생님 이거 3, 4분면 아닌데요? 내가 말했잖아. 숫자 따로 부호 따로 생각하자고. 289에서 64 빼면 225라 높이가 8, 15, 17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17분의 15 탄젠트 세타는 8분의 15인데 몇 사분면? 3, 4분면. 그러면 탄젠트가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15분의 17 더하기 15분의 8 뭐야? 마이너스 15분의 9가 되나 그치? 마이너스 5분의 3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사인과 코사인은 미지수가 2개짜리 식이야. A, B 이런 느낌이지. 근데 항상 문제에선 조건을 하나만 던져줘요. 왜냐면 하나는 너네가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제곱 더하기 제곱 1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셔야 되는데 자 S 빼기 C를 제곱을 해보자. S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SC가 요거 제곱하면은 2분의 1이죠 그치? 그럼 요게 1이잖아 그치? 얘랑 요거 2분의 1이랑 자리 바꿔주면은 ESC는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사인 코사인 곱이 4분의 1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치? 그 상태에서 계산 한번 하러 가봅시다. 자 전개해.
전개 1 더하기 S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S제곱 C제곱, 그죠? 그러면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니까 2 더하기 SC의 제곱, 그지? 근데 SC가 4분의 1이야. 그러면 16분의 1 16분의 33. 오케이, 별거 없죠. 넘어갑시다. 항상 얘가 있다는 거야. 아, 선생님이 명절 전날은 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음식을 많이 처먹었더니 아플 때는 많이 먹고 푹 자는 게 최고잖아, 그치? 몸이 아팠거든. 배가 더부룩하네. 일주일을 고구마 한 끼로 버티고 살다가 어제 좀 먹었더니 어제 한 3일치를 한 번에 먹은 것 같아. 아, 배가 너무 더부룩하네. 지금 실은 새벽 6시, 7시야, 7시. 몸이 안 좋아서 어제 낮에 하루 종일 잤거든. 어제 강의를 찍었어야 됐는데 강의를 많이 못 찍어서 새벽부터 눈 뜨자마자 반성하는 의미로 아침부터 이렇게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배가 너무 더부룩하다. 주말엔 헬스장도 안 여는데 아, 참. 갑시다. 이따가 강의 찍고 나가서 산책 좀 해야겠어. 2차 방정식이 두근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두근의 곱은 2분의 a잖아, 그지? 아우 귀찮아. 아우 귀찮아. 근데 두근이에 둘이래. 아우.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둘이 더하면은 2 코사인 되죠? 어? 진짜? 아, 코사인이 4분의 1이구나. 그쵸? 그리고 알파 베타는 둘이 곱하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잖아. 얘 2분의 a래. 그리고 뭐 코사인을 찾았으니까 사인 찾아서 하라는 얘기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인데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인데 코사인이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로 제곱하면 16분의 1이잖아. 그래서 사인 제곱은 16분의 15다. 알았죠? 그럼 바로 넣으면 돼. 16분의 1에서 16분의 15를 빼면은 마이너스 16분의 14. 그죠? 얘가 2분의 a가 된다. 그럼 a는 요 위에다 쓸까? 사실 공간이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밑에다 쓰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a는 이렇게 나눠 놓고 마이너스 4분의 7 되겠죠. 뭐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 자,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우리가 다음 단원 삼각함수 그래프를 들어오기 위해서 자네들이 반드시 해와야 되는 삼각함수 각에 따른 값을 암기하는 방법. 이거 우리 다음 그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에서 설명 안 하고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문제에서 뭐 사인 몇도 얼마냐 뭐 이렇게 계산해서 풀라는 문제는 없었던 걸로 내가 지금 대표형 풀면서는 파악하고 있어요. 안에 다른 비단계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네들이 알고 있는 각은 사인 0도, 6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요게 전부야. 자네들이 알고 있는 거지. 삼각 B라는 값이라고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다루던 게 전부거든. 근데 지금 각을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 거 120도, 135도, 150도, 180도, 210도, 225, 240, 270, 300도, 315, 330, 360 다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거 어떻게 외우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이거대로 숙지하셔서 삼각함수 그래프 듣고 문제 풀어올 때 이 방법 쓰셔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냥 이거 보면서 표 작성해 놨으니까 옆에다 띄워놓고 문제 풀 때마다 참고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후천적으로 외우는 것도 괜찮긴 한데 시험장 가서 기억 안 나서 찍을 것 같으면은 네 점수니까 네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선생님은 어쨌든 좋은 팁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가급적 자네 걸로 만드시고 6단원 그래프 단원을 수강해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알았죠? 봐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렇게 각도 자리가 색칠되어 있는 애들에 대한 삼각함수를 다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그냥 외워주세요. 근데 선생님 외울 게 너무 아니야. 사인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너네들이 알고 있는 거야.
중학교 때 하던 거야. 차례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 이제 180도랑 270도 이 두 개에 대해서만 0, 1, 0,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 x 뭐 없다, 뭐 이렇게 외우면 돼. 그냥 이거 없음이 왜 없음이냐? 탄젠트가 뭐분의 뭐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잖아, 그지? 그지? 근데 코사인 세타가 0이야. 분모가 0이니까 없다고 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선생님이 몇 가지 얘기만 해줄게요. 사인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에 대해서 좀 숫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인 먼저 살펴볼까?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사인 6분의 5파이 2분의 1, 사인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6분의 11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지금 보시면은 분모에 6이 들어간 기하분수꼴로 표현된 각도는 숫자를 다 2분의 1을 가져갑디다. 근데 부호는 왜 달라요, 선생님? 부호는 누가 결정한다고? 올산타코가 결정한다고. 올산타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6분의 17파이 이런 게 있어. 그럼 일단 숫자는 2분의 1인 거야. 부호는 이제 몇 사분면인지를 봐야 되겠죠? 6분의 17파이면 숫자가 좀 너무 커. 여기서 2파이를 떼줘도 돼. 한 바퀴를 넘어가잖아, 그지? 그럼 6분의 11을 떼니까 얘가 6분의 5파이란 말이야. 6분의 5파이면 180도 파이를 넘지 않잖아. 근데 90도인 2분의 파이는 넘은 것 같은데, 그지? 그럼 몇 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 그지? 2사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이렇게 각에 있는 부호만 살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더 빠르게 다른 거 해봅시다. 코사인 여기 안에 있는 각도로 4분의 5파이는 코사인 4분의 5파이네? 코사인 4분의 파이를 떠올리는 거. 코사인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에서 값을 떠올리시고 4분의 5파이면은 180도 넘어간 거란 말이야. 근데 180도 넘어갔는데 180도랑 좀 가까워. 그럼 3, 4분면일 거란 말이야. 코사인은 3, 4분면에서 마이너스. 근데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우리가 외워놨을 거 아니야. 루트 2분의 1로. 그래서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별거 없어요.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삼각함수를 배웠는데 그때 진짜 잠깐 친구 따라 학원 다니던 시절이었어. 한 2달, 3달? 두세 달 다닌 것 같아. 2-3달? 근데 그 양아치 그 양반이 이거 나보고 다 외우라 그랬어. 외우는 유령도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난 무조건 다 외웠거든. 나중에 너희를 가르치면서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몰랐어요.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외웠지. 근데 그 시절에 내가 참 무식하게 공부를 했고 지금 자녀들한테는 효율적으로 알려주고 싶지만 글쎄 이거를 얼마나 열심히 들어오고 얼마나 간절하게 해오는지는 뭐 자녀들에게 달렸겠죠. 뭐 이 방법을 쓰든 본인만의 방법을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외워는 오라는 거야. 삼각함수 단원 풀다가 그러니까 실수로 값을 잘못 말할 수는 있어. 근데 값을 잘못 구해서 틀려오시고 못 고쳐온다면은 그건 문제가 돼.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는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각에 대한 거는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걸 보고도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카톡으로 물어봐. 6단원 풀기 전에. 그래서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6단원을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6단원 풀 때 선생님 정말 그냥 가차없이 이런 방법 설명 안 하고 문제 풀어낼 확률이 높아요. 그냥 이렇게 저번에 선생님 여기는 각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빨리빨리 암산이 되니까 그래서 달달달 외우고 푸시면 돼요. 선생님은 처음 이거 배울 때 달달달 외우고 문제 풀었어. 그렇게 시켰거든. 그 양아치. 그래요. 아무튼 삼각함수 단원 시작이 됐으니까 잘 풀어 오시고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